네, 반갑습니다. 체육교사 이명주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안전 세 번째 시간 스포츠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스포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환경 요소를 고려하면서 이런 스포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고려하면서 스포츠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과 스포츠 활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포츠 환경의 이해. 첫 번째 스포츠 환경의 의미입니다. 자, 스포츠 환경의 중요성은요. 보시면은 신체 활동 중에 개인의 능력, 그다음에 팀의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스포츠 환경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장비, 시설, 기후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신체 활동을 통한 신체 활동으로 즐거움을 좀 극대화시키려면 스포츠 환경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이 환경 요소, 장비, 시설, 기후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뭐 여러분들 뭐 스포츠 할 때 꼭 착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보호 장구들, 그다음에 안전 장치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보호 장비가 불량일 경우, 뭐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데 이 눈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경을 끼죠, 그죠? 근데 이게 깨지거나 파손되어 있을 경우 넘어졌을 때 다치게 되면은 이 부서지면서 눈 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겠죠, 그죠? 부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비 노후. 예, 오래되고 낡은 장비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킨다. 사실 여기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는데 어, 오래되고 낡은 장비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고를 일으킬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할 때 보고 장비가 오래됐거나 낡았으면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버리고 새로운 장비를 사서 구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다음 고정장치와 안전장치 파손. 스포츠 클라이밍 같은 종목에서 연결고리 등의 문제가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지고요. 특히 요즘 많이 하는데 패러글라이딩, 예, 하늘을 나는 그 이제 패러글라이딩을 탈 때도 이 안전장치를 고리를 다 착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심하지 못하게 놓치게 되면은 큰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죠? 예, 첫 번째 장비였습니다. 특히 이 스포츠 장비는요, 스포츠 활동 참가자의 재미와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구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불량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스포츠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는 보호장비와 안전장치를 수시로 확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 좋아하는 축구를 할 때도 꼭 여러분들 보호장비를 착용하잖아요. 선수들은 이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강이 보호대 착용을 하고, 또는 발목 쪽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앵클실드라는 또 그런 어떤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상이 안 당하도록 그런 장비들은 착용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환경 요소, 두 번째 시설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환풍기, 천장 쪽에 있는 환풍기를 보시죠. 자, 경기장 내에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환풍기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게 뭐 어떤 그 경기장 내에, 체육관 내에 어떤 안 좋은 이물질 공기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 환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떤 건강에 해로운 물질, 뭐 여러 가지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물질들이 쌓일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자, 소화기 있는 부분 보시면은 하얗게 표시되어 있죠, 그죠? 원래 소화기는 빨갛게 그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데, 예,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대처를 못 하겠죠, 그죠? 어떤 바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농구를 하는 어떤 한 남자 학생인데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체육관 바닥을 원래 이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우리 그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기름칠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체육관 전용
어떤 청소 도구를 이용해서 바닥에 먼지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 사용을 하다 보면 바닥이 이제 미끄럽겠죠, 그죠?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거나 또는 이제 패여서 땅이 바닥이 이제 어떤 뾰족한 거나 물건에 의해서 부서진 거죠, 파손된 거죠. 패여 있어서 경기 중에 부상의 위험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체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발목도 다칠 수 있고요. 또 잘못하면 무릎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뭐 염자 정도면 괜찮은데 뭐 십자인대라든지 그쵸,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다치게 되면 거의 뭐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수술한 이후에 재활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저 중앙 쪽 천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명이 있는데 조명이 다 켜지지 않았어요. 예, 조명이 어두워서 스포츠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공이 날아오는데 어두워서 이제 그렇죠, 공을 제대로 살기는 못해가지고 뭐 얼굴에 맞는다든지 또는 손가락이나 이런 곳에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 날아오는 공도 확인을 못해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어떤 체육관 시설을 돌아다니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체육관 어떤 시설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 그 조명등 밑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전기선인 것 같아요. 예, 전기줄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죠, 그죠? 어지럽게 또 느려져서 발에 걸릴 위험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물이 바닥에 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감전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설이 이제 어떤 잘못된 예를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은요, 이 신체 활동 참여자,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경기력 향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 체육관의 조명, 환기, 그 다음에 바닥 상태 등이 그 상태 등을 스포츠 활동 시간 전에는 꼭 확인을 해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이게 체육관 시설이 많이 없었어요. 외부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야외에 있는 시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각종 스포츠 센터라든지 또는 실내 체육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많이 하죠, 그죠? 농구, 배드민턴, 뭐 풋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실내 체육 시설의 그런 안전 환경을 잘 체크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후입니다. 기후는 뭐 더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춥거나 또는 이제 번개나 낙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기후가 사실 스포츠 활동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이 참여자의 신체 능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아주 적절한 기후는 스포츠 활동하기 아주 적절한 기후는 어떤 이제 활동할 때 있어서 그 역량을 끌어올려 주기도 하지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그런 어떤 신체 능력을 또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낮출 수도 있기 때문에 기후는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기후에 맞춰서 운동을 할 때 적절한 복장, 그다음에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기후가 스포츠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잘 분석해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외출하기 전에 또는 스포츠 활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밖에 이제 기후가 어떤지, 온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하고 복장을 준비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네, 다음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 안전한 스포츠 환경은요, 스포츠 참여자, 즉 이제 신체 활동하는 사람이죠. 건강한 이 스포츠 참여자 건강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데요. 시설, 그다음에 장비의 결함과 기후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이런 것들이 스포츠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져서 스포츠 활동을 제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예, 어떤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면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부상을 당하면 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두려움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트라우마가 형성되면 그 운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서 그 외에 다른 스포츠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왜? 또 다칠 것 같고 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이 안전한 스포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뭐 환경이 다 똑같겠죠, 그죠? 우리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환경 활동 중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면요, 다양한 점검, 그다음 계획,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환경시설 그 관계자 또는 지도자, 그 이제 시설에서 이제 수업을 하거나 가르치는 지도자 등은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 그다음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라. 또는 이제 하기 전에 운동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다 같이 한번 제거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활동 전에 실시자들이 오기 전에 이제 그 시설을 한번 둘러보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죠? 자,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확인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상 대피로, 그렇죠, 화재나 또는 지진, 위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이제 대피할 수 있는 비상 대피로를 알아두는 게 좋고요. 또 그런 것들을 비치를 해둬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시설 안전 수칙, 네, 연습실, 대강당 또는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어떤 요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들 안전 수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소화물품, 화재 시의 소화물품이죠.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이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구급 물품, 그다음에 기후와 날씨, 지형과 지리,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 산을 표시해 놓냐면, 지금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능선이거든요. 이 능선 부분,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능선 부분은 해가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가 조난이 당하거나 다쳤을 때 그곳에서 이제 흔들면 표시가 잘 나요. 그래서 도움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동하기에 좀 수월하고요. 근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능선은, 그렇죠, 해가 안 들어서 음지 부분이라서 기온 자체가 굉장히 춥고 빨리 이제 낮아집니다. 그죠? 그렇고 골짜기 부분이기 때문에 지형이 안 좋으니까 어떤 그 조난에 대해서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형과 지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동하는 게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구조, 전체적인 건물 구조를 보고, 예, 위험 상황에 대해서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비상 대피로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비, 여기는 이제 야구에서 포수 장비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포수들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거의 140km, 150km 날라오는 공을 글러브로 받아야 되고, 또는 타자가 친 그 빗 맞은 공에 얼굴이나 가슴이나 이런 하체 부분에 맞기도 하고, 그런 아주 힘든 일을 하는데, 어쨌든 포수도 자신의 어떤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한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요원 위치 및 전화번호,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 스포츠 활동하는 그 주변에 혹시 유독성 동물 또는 식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있으면 이제 피하거나 또는 잡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 안전한 스포츠 환경의 조성과 관리. 주체별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입니다. 개인은 이 자기 수준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해서 이제 안전하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수준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의식 고양.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쉽게 예를 들면 헬스 기구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잘 들 수 있는데, 자신의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중량과 상관없이 나이 호기로움에 의해서 무게, 나는 원래 100kg밖에 못 드는데 200kg를 들다가 다친다거나, 또는 이제 헬스 기구를 사용하고 이제 기구를 놓을 때 살짝 소리 안 나게 놔야 되는데 세게 놓다가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또는 그게 잘못 튀어서 발등이라든지 이런 쪽에 찧어서 이제 부상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의식 고약,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중요하죠, 그죠? 스포츠 활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 운동, 꼭 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운동 참여에 적합한 복장. 이거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거죠, 그죠? 체육 시간에도 체육복과 운동화를 꼭 착용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활동하는 사람들의 기본이기도 하고요. 특히 그렇게 했을 때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운동 기술, 정확한 운동 기술과 자세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포츠 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근데 뭐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 뭐 국가가 왜 나오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개인은 말 그대로 일단 하는 주체입니다. 주체. 이 실제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어떤 그 실시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실시자로서 지켜야 될 개인의 어떤 안전 수칙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나 국가에서는 이런 실시자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환경을 진짜 조성하는 것, 뭐 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든지 그 안에 시설물을 계속 최신화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노후화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게끔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환경 점검, 안전 기준에 적합한 뭐 시설 설치, 뭐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이제 점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나와 있죠, 그죠? 최신 장비로 교체한다. 환경 점검, 안전 교육 실시, 그 다음에 시설 안전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시설을 또는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죠.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과 제도, 매뉴얼, 쉽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이 실시자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안전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뭐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민간 또는 공공 스포츠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한번 조그맣게 그림으로 선생님이 붙여놨는데 한번 보죠. 자, 체육 시설업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헬스장 관장 뭐 이런 거 되겠죠, 그죠? 수영장 뭐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 그렇게 될 겁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 배치, 그 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질관리,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된다. 뭐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수영장,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수모를 착용해야 되고 수경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기준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여기 보시면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못하게 할 수 있다.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 거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는 이용하는 사람이 안 다치도록 환경이라든지 위생 기준에 맞도록 이제 시설을 늘어나야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 장구라든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 운영업자가 이용자를 이용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서로 다 상호관계에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 방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비와 안전의 스포츠 환경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장비와 안전이거든요. 장비. 먼저 보호장비입니다. 뭐 수준에 맞는 스포츠 보호장비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불량일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아까워서 뭐 오래 쓰고 뭐 좀 깨졌는데 뭐 정강이 보호대 금이 가 있는데 뭐 괜찮다 해가지고 쓰다가 뭐 깨져가지고 실제로 이제 보호도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버리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 쓰지 말고 버리고 새로운 걸로 좋은 걸로 즉시 교체해서 이제 좀 보호해라, 그런 얘기고요. 경기 장비는 노후화되면은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교체해라, 내용. 그다음에 고정 장치 및 안전 장치는 문제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하고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된답니다. 장비는 똑같아요. 이게 처음 샀을 때는 새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좀 헐거워지거나 부서지거나 다 됩니다.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새 걸로 교체해주고 또 새 걸로 바꿔주고 또는 닦아서 유지를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과
안전한 스포츠 환경. 시설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그 그림 봤죠, 그죠? 예, 잘못된 시설의 예로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빨간색 원마크가 똑같은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그죠? 자, 먼저 왼쪽에 환풍기입니다. 환풍기 부분 보면은 밑에 하나 더 생겼죠, 그죠? 뭐 바람 모양처럼 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창문이라든지 환풍기를 이용해서 환기를 해서 주기적으로 일단 그 이제 체육관 시설 내에 그런 뭐 안 좋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예, 그런 거고. 다음 소화기 눈에 잘 띄고 스포츠 활동에 지장이 없는 곳,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비치를 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예,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바닥, 예, 평평하게 하고 미끄러우면 마른 걸레로 닦는다. 예, 고르지 못한 바닥은 이 샌딩 작업을 통해서 평평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천장에 올라가 보면 조명등, 이제 불이 다 들어왔죠, 그죠? 다 들어왔습니다. 이 조도를 맞추고 모든 조명 기구를 견고하게 고정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도가 있는데요. 조도는 제가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선 보면은 바닥에 막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죠? 어지럽게 늘어져 있던 전기줄 테이프로 묶거나 또는 덮개를 이용해서 벽면 쪽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한다. 뭐 케이블 타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딱 벽면 쪽에 붙어서 이동하는 통로에서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놓은 겁니다. 다음 기후와 관련된 우리 안전한 스포츠 환경입니다. 다음 더위, 그 다음에 폭우, 폭설, 추위, 번개, 낙뢰. 아까 이제 했었던 것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더위가 심할 때는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른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 저 뒤에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폭우, 폭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신속하게, 예, 활동을 멈추고 지붕이 있는 건물 안으로 대피를 한다. 예, 돼 있고요. 그다음 추위, 날씨가 추울 때는 이제 두꺼운 옷 한 벌 딱 걸치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서 입어서 체온을 보온해 주는 게 좋거든요. 보존해 주는 게. 그렇게 하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밖에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예, 실내에서, 예, 홈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번개 또 낙뢰가 떨어졌을 때는 번개 소리가 들리거나 또는 보면은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건물 안으로, 예,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알아두면 좋은 나의 스포츠 환경 만드는 팁, 좋은 스포츠 환경 만드는 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했던 수분 섭취 요령 있죠, 그죠? 예, 운동 전에는 한 2시간 전쯤에 약간 미지근한 물 정도, 미지근한 것보다 조금 더 시원한 물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운동 중에는 한 두세 모금 정도, 15분에 두세 모금 정도,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조금씩 마시고 거의 입을 좀 적신 다음에 뱉거나 또는 조금씩 이렇게 살짝 조금씩 마시는 정도가 적당하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면 체내 수분과 어떤 그 나트륨들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그 삼투압, 체내 이제 그 수분 조절을 맞추기 위해서, 예, 나트륨을 섭취하고 스포츠 음료, 예, 뭐 파워 거시기 뭐 이런 것들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이온 음료죠, 이온 음료. 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올바른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는 법. 예. 그냥 얼굴에 막 하얗게 덕지덕지 바르는 게 아니에요. 예. 돌출된 부분 있죠. 이마, 코, 광대뼈, 그다음 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부위는 한 번 더 이제 더 발라주고요.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나가기 전에, 예, 딱싹 바르고 30분 전 정도 걸린다 하네요. 예,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 장시간 야외 활동할 때는 SPF라고 우리 그 선크림 이런 거 사면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면은 그 뭐야 수치가 있죠. 수치가 있는데 그 SPF 수치 50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지수, 예, SPF 1은 15분, 뭐 SPF 50은 750분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여기 나왔습니다. 조도. 우리 천장에 이제 조명이 비쳤을 때 그 조도를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밝기입니다. 밝기. 예, 밝기인데 단위 넓이에 입사하는 광속의 양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럭스, 뭐 300럭스, 600럭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도가 적정하면은 눈의 피로가 적고 운동의 효율성이 증가된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우리 밝기 조절을 잘 해놓으면 그렇죠. 이 눈의 피로도를 적게 하고 또 이제 활동하는데 크게 이제 어떤 불편 사항이 없거든요. 예. 우리 스마트폰을 볼 때도 우리 블루라이트라고 그러나요? 예, 특별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떤 빛의 영향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들을 좀 약하게 해서 눈을 좀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죠? 네. 뭐 수영이나 축구, 당구를 할 때는 300에서 600 럭스 정도가 적당하고요. 우리 농구나 배드민턴, 체조, 씨름, 뭐 태권도, 테니스 이런 것들, 뭐 테니스는 야간이 되겠죠, 그죠? 때는 600에서 1500 럭스 정도가 적정하다 되어 있습니다. 뭐 종목별 적정 조도니까 예, 이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실 프로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 조도를 사실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쉽지 않지만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스포츠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보시죠. 예, 과제입니다. 예, 형성평가인데요. 내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뭐 학교 운동장 또는 체육관, 내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이런 내가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한번 둘러보세요. 점검을 해서 우리 안전과 관련된 뭐 장비, 시설, 뭐 기후는 관련이 없을 거고요. 관련돼서 장비, 시설과 관련돼서 어떤 미비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예, 이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체육시설의 미비점이 발견됐다 라고 가정을 하고 예, 해결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한번 작성해보자.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런 문제가 있더라. 사실 이런 뭐 스포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환경 요소 중에 의해서는 이런 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안전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의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해서 스포츠 이제 안전 3단원 스포츠 안전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 등교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계속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론 수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했고 형성평가 과제 꼭 다 작성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